위증교사죄 관련해 가지고 사례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 사례들에 있어서 그 대충 이러한 그 범행을 저질렀을 때 기존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그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기 PD님 그거 좀 그 띄워봐 주세요. 첫 케이스부터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그거 띄워주시면 돼요. 이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벤츠를 운전했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었어.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네가 좀 위증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 동생이 위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이 형을 어떻게 때렸을까요? 다음 페이지 딱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했어. 아니 그 앞에 페이지로 다시 가주세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런데 동생한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뭐야 동생아 네가 운전했다고 좀 해줄래? 엉아가 음주운전 4번 걸려서 입원까지 하면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부탁하는데 동생은 음주운전 전력 없었을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요 정도로 위증교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이 정도였는데 맨 윗페이지 징역 얼마 받았다고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은 징역 4개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증교사죄보다 위증교사죄가 형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위증한 동생은 4개월. 그 다음에 위증교사를 한 형은 1년 6개월. 이거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동생이 뭐 위증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형이니까 형이 막 때리려고 하면서 아니면 막 뭐 술 사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증한 거는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쁜 놈은 누구다? 위증 교사한 사람이 그거다. 그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다음 거 띄워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변명하고 한 게 뭐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가지고 김진성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위증한 것이다. 근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저거 보세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거는요. 위증교사 걸린 피고인들이 범죄자들이 단골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증교사가 딱 적발이 되면 내가 위증을 갖다가 해달라고 교사한 적은 없다. 나는 그러니까 그 조금 전 케이스에서도 음주운전 한 사람이 동생한테 야 동생아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이야기해달라 뭐 이렇게 그 케이스는 그것도 안 되겠네. 저거 보면은 저 사실관계를 보면은 저게 석유 판매법 위반 사건인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석유 판매하는 사람이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가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위증을 갖다 교사했어요. 그런 다음에 위증 교사한 사람이 검찰에 가가지고 적발이 되니까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란 이야기예요. 그것도 거짓말.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아까 그 페이지로 가주세요. 밑에 보면은 그 여자 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갖다가 뭐 당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을 갖다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고 했다. 이게 위증 교사한 사람들이 단골 레파토리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난 이야기했을 뿐이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런데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병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해서 사기죄로
사기죄로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사기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저 병원장이 환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아 저기 그런 일 없다라고 실제 치료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위증을 교사한 거라고 한 게 딱 드러나니까 저 병원장 시기나 되는 사람도 저 원장님도 환자들한테 사실대로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내가 위증 교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아 넘어갑니까? 안 속아 넘어가지. 그래서 저 병원장한테 징역 몇 년 나왔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갖다가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하도급 같은 거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들 많거든요. 그때도 공사 현장 소장에게 뭐 이렇게 위증을 갖다가 교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그때 위증 교사가 딱 드러나니까 맨 밑에 줄 보세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도 사실대로 증언하라고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도 김진성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은 기존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맥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 일단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사건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김진성 씨 그거 넘어가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거고. 그 다음 사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은 군대에서 병장이 후임병을 갖다가 폭행을 갖다가 한 거예요. 폭행이니까 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요 페이지 딱 보면은 대학생이 군대에 갔는데 해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에 철봉으로 머리 2대를 갖다 때렸대. 철봉으로 때리니까 특수폭행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자한테 후임병한테 딱 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근데 법정에서 폭행 사실 없다고 좀 위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위증죄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거 괜찮아. 그 다음에 변호사가 괜찮다고 그랬대. 어떤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형이 나왔는데 그 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형이 위증을 갖다가 한 후임병, 그 후임병은 피해자죠. 저 후임병 B 씨도 형사처벌 받았어요. 근데 얼마 받았느냐? 벌금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위증을 교사한 병장 출신 대학생은 얼마를 받았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저 사람은 벌금 100만 원 확정됐는데 위증 교사는 쭉 내려 보면은 징역 10개월 받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중간에 아니다. 저거 다른 사건인데 어쨌든 저 해군 병장도 징역 1년 받았어요. 징역 1년. 저 사람은 때리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징역 1년, 위증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마약사범 공범에게 위증 교사했을 때도 징역 5개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였던 창원지법 저 사건은 그거 넘어가 주시고 저 다른 사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대법원에 사법연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중간에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에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로 판결 선고가 난 게 총 몇 건이었다? 441건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215건이 48.8%죠. 거의 50%가 실형이 선고가 된 거다. 그 다음에 법정 위증과 위증교사죄는요 법정 최고형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저렇게 실형이 많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왜 저렇게 실형을 갖다가 많이 하느냐? 사법방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고상하게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범죄가 위증이거든요. 왜 위증입니까? 판사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판사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대단해. 왜냐하면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지금도 성실해요. 판사들은. 그러니까 훌륭하지. 그래 제가 리스펙트한 판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강하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어떤 프라이드가 강하냐?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다.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생각은 뭐냐면 나는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 판단하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합니까? 나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하진 않지만 나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위증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판사한테 사기치는 거거든요. 판사를 속이는 거거든. 판사를 기망하는 거거든. 그런데 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밥만 먹고 20년 동안 재판만 한 사람이야. 딱 보면 다 알아. 판사들은 진짜 그런다니까요. 내가 법의 귀신이야. 그 다음에 내가 사건을 한두 건 해봤니? 뭐 몇십만 건 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 딱 보면 알아.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가 뭐 1년에 60명씩, 그 다음에 뭐 한 5개만 들어가면 저희 때 한 반에 60명이었으니까 1년에 나가는 제자가 막 500명 되는데 10년이면 5,000명이고 내가 그 많은 애들을 갖다가 다 봤는데 딱 보면 저놈은 나중에 크게 될 놈, 저놈은 나중에 별 볼 일 없을 놈 다 안다. 뭐 선생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판사도 내가 사건을 뭐 1년에 뭐 몇백 건이 뭐야, 몇천 건을 하는데 10년 했으면 몇만 건, 20년 했으면 뭐 몇십만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 이런 생각을 하는 판사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 판사님들이 변호사 개업하면 아이고 이런 거였나?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높은 법대 위에서 팔짱 딱 끼고 어떤 사람 증언하고 피고인이 변명하고 그러면 아이고 인간아, 죄 짓고 또 변명까지 하냐, 아이고 인생이 불쌍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 나름대로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판사가 속는 게 뭡니까? 그런 판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위증죄고요. 그 다음에 위증죄에 있어서 가중 사유는 뭐다? 그런 위증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었을 때, 재판의 결과가 영향이 있었을 때, 그때가 가중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만약에 판사가 위증을 갖다가 만약에 위증이 성공한다, 김진성처럼 위증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란 이야기입니까? 판사가 속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속았다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나를 갖다 속이다니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속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재판이 오판이 되는 거예요. 재판이. 판사가 오판하면 되겠습니까? 판사가 제일 쪽팔려하고 판사가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자존심 상해하는 게 오판하는 건데, 내가 1심 판사 해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판결을 썼는데 항소심에서 깨진다. 저 판결 틀렸다 그러면 같은 판사 입장으로서 물론 선배 판사가 깼지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증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말하는지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거짓말하는 놈 말을 갖다가 믿고 판결을 유죄를 무죄로 하고 무죄를 유죄로 해?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오판이 있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승부가 있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거거든요. 민사재판도 원고가 있으면 피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이겨야 되는 걸 오판해서 피고가 이겼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원고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살인자인데 잘못 증언을 갖다가 잘못 듣고 해가지고 살인자를 무죄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인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한이 되는 거예요. 저 새끼가 우리 아들 죽였는데, 저 새끼가 우리 딸 죽였는데, 그런데 판사 새끼가 그것도 가려내지 못하고 그냥 그 살인자 새끼를 백주에 이렇게 막 걸어가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때 저 판결에 저 김진성의 위증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1심 판사가 그 무죄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 판사는 1심에서 증언했대는데 어련히 알아서 1심에서 잘했을까?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이 위증을 해가지고 1심 판사가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재명이 그 뭐 대로를 활보하면서 경기도 지사하면서 막 사인해가지고 어이 쌍방울 저기 누구야 김성태 100억 보내. 그 다음에 그 와이프한테 이거 주면서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이 법인카드를 딱 주면서 당신 마음대로 긁어. 그 다음에 어이 배소연 일로 와봐. 그 너 저기 성남에서 뭐였지? 뭐 주무관이었는데 아 그럼 너 이제부터 사무관해. 그다음에 혼자 하기 좀 그렇지. 그 한 명 더 뽑아. 그 조명현 씨 뽑아. 그 월급은 저 사무관 월급 그 주고 뭐 그다음에 배소연도 뭐 법인카드 막 긁지 않았겠습니까? 법인카드 지가 다 듣고 있었다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진성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김진성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김진성한테 굳이 위증을 시켰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판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김진성이 위증을 안 해가지고 그 검사 사칭 관련해가지고 벌금이 딱 100만 원이라도 나왔으면 이재명 대표는요 경기도 지사직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다? 기탁금 그 뭐야 보전받은 그 선거 비용 4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홀라당 날리게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할 때 재산 신고한 게 얼마였습니까? 29억 9천. 그러니까 40억 받았는데 토해내야 될 40억보다 전 재산 다 해봤자 10억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기도지사는 고사하고 대통령은 고사하고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기 일보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을까? 그러니까 그때 사건이 4개가 있었는데 다른 건 뭐 다 그렇다고 치고 이 그 뭐야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 사칭 관련해 가지고는 김진성이 키맨이구나. 그러니까 김진성한테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아주 하기 싫은데 하는 걸 갖다가 아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제가 그 조폭이야. 일진이야 일진. 일진인데 예컨대 어딨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주면서 저 이렇게 그 빵 셔틀하는 애한테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야 정혁진 일로 와봐. 그러면 제가 뚫뚫뚫뚫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일진이 저한테 10,000원짜리 하나 딱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담배 하나 사오고 그 다음에 맥주 뭐 한 10캔 사오고 맥주 10캔 맥주 5개만 사오고 그 다음에 안주할 거 뭐 오징어 땅콩하고 새우깡하고 그 다음에 뭐 감자칩 같은 거 하나씩만 사오고 그리고 거스름 돈 너 가져.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성한테 김진성이 뭐였다? 그 김병양 시장 민주당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사람을 갖다 공격한 거였어요. 김병양 시장 그 가방 못지였고 지금은 인섭이 형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진성이 불러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뭐 이거 다 사오고 거스름돈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재명의 그 김진성의 저런 그 위증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오판이 있으면 반드시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피해자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는 경기도 도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확대해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피해자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케이스도 좀 더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또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저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몇 가지만 더 말씀을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통계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총책이 자기 밑에 있는 그 자기 똘마니들한테 위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책 아니다. 그런데 이제 들통이 났죠. 징역 얼마 받았느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매매를 알선한 그 혐의자가 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 위증교사 시켰는데 이때도 징역 6개월 받았어요. 그 다음에 폭력 사건의 피고인이 그 피해자 위증교사를 시켰는데 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그러다가 이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하나 좀 그 제 이야기 들으면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어떤 사람이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근데 그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를 만났어요.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이게 내가 당신을 강간한 게 아니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돈을 준 거지. 얼마를 줬냐? 4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그게 몇 년 전 4천만 원이니까 작은 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4천만 원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수사받을 땐 자기 강간당했다고 그랬는데 법정에서는 성관계를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드립다 팠더니 그 피해자가 사실은 저기 그거 했다고 뭐 어쨌든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뭐 항소심에서 그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무죄 나오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더 수사를 갖다가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갑작스런 진술 번복을 수상이 여긴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에 B 씨는 피해자죠. 그 강간범으로부터 위증을 요구받은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몇 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 다음에 위증한 그 피해자는 그때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공범이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건들이 우르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PD님 그 표로 된 그 동그란 표로 되어 있는 거 그거 한 번만 딱 띄워주세요. 저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보면은 위증한 것부터 보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위증죄예요. 위증죄 케이스가 20, 30, 31건이 있었어요. 최근 5년간 위증과 위증교사죄가 어떻게 선고가 됐는지를 뉴스원인가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건데 최근 5년간.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건 뺐어요. 오로지 위증과 위증교사죄로만 그 판결 선고가 난 거. 그런데 위증죄는 어떻습니까? 벌금형이 제일 많아. 벌금형이 45.2%야. 14건이야. 근데 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있으니까 벌금형이 15건이란 이야기예요. 거의 50%가 위증했을 때는 벌금형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진성 씨는 벌금형이나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벌금형 다음으로 많은 건 뭡니까? 집행유예야. 이건 10명인데 32.3%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징역형, 위증해가지고 징역형 구속된 실형받은 사람은 6명이고 퍼센테이지는 19.4%예요. 이게 위증죄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위증교사죄를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실형이 총 몇 건이다? 저게 38건 중에 15건이 징역형이에요. 39.5%. 그 다음에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게 딱 한 명 부족한 14건인데 36.8%. 벌금형 받은 사람은요 9명밖에 없어요. 23.7%.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집행유예까지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징역형 플러스 징역형 집행유예는 39.5에다가 36.8을 더하면 몇이 되겠습니까? 76.3%예요. 그러니까 76.3% 위증교사는 위증보다도 위증죄는 한 50% 정도만 실형이 나왔는데 위증교사죄는 76.3%가 실형이 나온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죄는 가중되는 사유가 짱짱짱 있으니까 저대로 양형 기준으로만 하면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징역형이 나올 확률이 제가 봤을 때 50%. 그 다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올 확률은 49%. 벌금형 나올 확률은 1%. 저는 그렇게 분석을 갖다가 합니다.